안녕하세요. 저는 아키라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23살 신입 승무원인 제가 꿈에 그리던 첫 번째 국제선 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절망스러운 걸까요? 바로 서울행이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키라 축하해. 첫 국제선이 서울이네. 선배 승무원의 말에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서울이라고요? 뉴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서울이요? 선배님 혹시 실수 아닌가요? 제가 정말 서울행인가요? 맞아, 여기 봐. K858편 인천공항행이야. 배정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으로 애매한 나라, 기술력도 별로인 나라라는 편견이 강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서울이지? 차라리 유럽이나 미국 노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기 승무원들은 런던, 뉴욕, 파리 같은 화려한 도시들을 배정받았는데 왜 하필 저만 서울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첫 국제선이 서울이래요. 서울? 한국말이니? 아키라, 그래도 국제선은 국제선이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엄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불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봐도 별로 흥미로운 건 없었어요. K-팝이 인기라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비행 전날 밤 동기들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키라, 서울 첫 비행이구나. 부럽다. 부러워할 게 뭐 있어? 차라리 너희가 더 부러워. 그래도 한국 음식은 맛있다던데. 김치 말고 뭐가 있겠어? 그때 저는 정말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비행 당일 아침 제복을 입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첫 국제선에 대한 설렘보다는 아쉬움이 더 컸어요. 아키라, 준비됐어? 네, 선배님. 그런데, 뭐? 정말 서울이 괜찮은 곳일까요? 선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선배의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비행이 끝나면 빨리 다른 노선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그 운명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K858편에 탑승한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승무원 여러분, 서비스 준비 완료해주세요. 기장님의 안내방송과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음료 뭐로 드릴까요? 서양인 승객에게는 자연스럽게 밝은 미소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들의 요청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답했어요. 커피 주세요. 그런데 한국 승객이 똑같이 음료를 요청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저 업무적으로만 응답했어요. 네, 잠깐만요. 목소리 톤도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형식적이었죠. 같은 서비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중간 지점을 지날 무렵 선배 승무원인 유키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키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선배님. 승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는 게 어때?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태도가 드러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나는 조금 다르게 보이던데. 유키 선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서비스는 서비스일 뿐인데. 기내식 시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 승객들에게는 메뉴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한국 승객들에게는 그냥 기계적으로 배식만 했어요. 이거 매운가요? 한 한국 승객이 물었을 때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금 매워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반면 옆자리 프랑스 승객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This dish has a mild spice level. It's very popular Korean food. Would you like to try?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착륙 2시간 전쯤 한 한국 승객이 담요를 요청했습니다. 승무원님, 담요 하나만 주세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실제로는 그리 바쁘지 않았는데도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10분 후 서양 승객이 똑같은 요청을 했을 때는 즉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런 제 행동을 지켜본 한국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키라, 정말 괜찮아? 유키 선배가 다시 한번 다가왔을 때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보네. 하지만 선배의 걱정 어린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어갔어요. 착륙 1시간 전 기내는 점점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한국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어요. 일본어를 아는 승객도 몇 명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기내의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착륙 15분 전 기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한국 승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승무원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마지못해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서비스가 조금 불공평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제 태도가 그렇게 티가 났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승무원님께서 서양 승객분들과 저희를 다르게 대우하신 것 같아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고 말았네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모든 승객을 똑같이 대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요를 요청했을 때 저에게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지만 바로 옆 승객에게는 즉시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건 그때 바빠서. 그리고 기내식 설명도 다르게 하셨고 음료 서비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분의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제 행동을 세세하게 지켜봤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한국 승객들이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음료 주문할 때 표정부터 달랐어요. 서양 승객들에게는 미소 지으면서 저희에게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억울함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차별할 의도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인데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처받은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유키 선배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희가 불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니에요, 선배님은 괜찮았어요. 이 승무원분만.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상황은 심각해진 뒤였습니다. 기내 전체가 어색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아키라, 일단 뒤로 가자. 선배가 저를 갤리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따라왔어요. 왜 그랬어?
정말 그렇게 했니? 저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착륙까지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첫 국제선 비행이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장님께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승무원장님이 조용히 승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착륙 후 승객들이 내리실 때 그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서 있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를 나누며 배웅했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상황을 뒤로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승무원 셔틀버스에 몸을 맡기고 서울 시내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울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버스가 한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야경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초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된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었어요. LED 조명이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일본에서 본 한국 관련 뉴스나 자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강남 지역을 지나가면서 더욱 놀랐어요. 롯데월드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거든요. 저기 저 높은 건물은 뭐예요? 함께 탄 다른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롯데월드타워래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높네요. 도쿄에서도 저런 건물은 몇 개 없는데. 호텔에 도착해서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로비를 둘러보니 시설이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일본의 호텔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색색깔의 불빛들, 쉼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 이게 정말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 맞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일본에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갑자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 경제라고 입력해봤습니다. 첫 번째 결과부터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GDP 순위를 보니 정말로 일본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더 검색해봤습니다.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반도체 1위? 설마.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도요타와 혼다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 자동차들도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K-팝.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아무리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빌보드 차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1위를 했다니 게다가 여러 번이나요.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들을 봤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다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검색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것,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상위권이라는 것, 게임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것.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면서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 도시는 잠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기내에서 보인 제 태도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했다니, 그리고 차별적으로 대했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서울 거리를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현실일까? 정말로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일까?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명동거리에 발을 디딘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젊은 여성들의 패션을 보세요. 파리나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스타일링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화장품 매장에서는 최신 트렌드 제품들을 거리낌 없이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립스틱 얼마예요? 한 여성이 점원에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5만 원입니다. 하나 주세요. 망설임 없이 5만 원짜리 립스틱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경제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길을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직원의 언어 실력이었어요. 헐로 워켄 아이게포 유터데이. 바리스타가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중국어로 또 일본어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례합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제가 일본어로 주문하자 바리스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일본어 발음이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만난 외국인들보다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에서 전공했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 시절 만났던 한국 유학생들이 생각났거든요. 그들은 정말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여기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리를 계속 걸으며 관찰해봤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부터 다였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최신 모델들을 쓰고 있었고 옷차림도 정말 세련됐어요. 한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저기 뭐 하는 곳이에요? 지나가던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 저기요? 새로 출시된 K뷰티 제품 사러 온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정말로 보니 줄을 선 사람들 중에 서양인, 동남아시아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을 사러 온 거였죠.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K뷰티 열풍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제야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매장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별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거네요. 점심시간 즈음 한 식당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메뉴판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적혀 있었고 직원들도 여러 언어로 응대가 가능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국제적이었나? 길거리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패션 감각은 물론이고 자신감 있게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Excuse me, where is MIEONGDONG station?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물어봤을 때 한 대학생이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알려주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정확한 발음으로 말이에요. 오후에는 홍대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서 본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길거리 공연도 수준급이었고 클럽이나 카페들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어요. 이게 정말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 맞나?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조용한 한국 유학생들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다시 명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백화점을 들러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루이비통 가방 하나 주세요. 한 젊은 여성이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장면을 하루 종일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말이에요. 기내에서 보인 제 태도가 더욱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차별했다니. 둘째 날 오후 저는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한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일본에서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강변공원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제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 급하게 일어서서 모자를 쫓아갔는데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누군가가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모자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분은 바람에 날린 제 모자를 주워와서 건네주었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었는데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다치지 않으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는 일본어로 말을 바꿨거든요. 일본에서 관광 오신 거예요? 일본어를 하시네요. 네, 대학 때 전공했어서요. 서투르지만요. 전혀 서투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경어를 쓰고 계셨거든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승무원인데 서울 노선을 맡게 되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한국은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좋네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이틀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강 야경 보시는 것 추천드려요. 정말 예뻐요. 야경이요? 네, 해가 지면 한강 다리들이 조명으로 물들어요. 그리고 저쪽 여의도 빌딩들도 야경이 멋있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야경 명소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김민수라고 해요. 그냥 민수라고 부르세요. 저는 아키라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키라 씨,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길을 잃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까지 건네주는 친절함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민수 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현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다 민수 씨처럼 친절한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외국 손님들에게 친절하려고 해요. 특히 일본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일본인에게요? 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본 음식도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도 인기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만 갖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이렇게 호의적이었다니. 민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별로이고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와보시면 다를 거예요. 민수 씨는 제 솔직한 고백에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이틀 동안 서울을 둘러보니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기술도 발달하고 사람들도 세련되고. 고마워요, 아키라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뿌듯하네요.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포용력, 그리고 국제적 감각까지. 제가 기내에서 보인 차별적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민수 씨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서울에 오세요. 그때는 제가 더 좋은 곳들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 씨와 헤어진 후에도 그 따뜻한 만남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편견 없는 친절함, 자연스러운 국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배려심. 이런 사람들을 제가 차별했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경복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 씨가 추천해준 곳 중 하나였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에 충격받았던 저에게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지하철 3번 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보인 풍경이 정말 독특했어요. 바로 앞에는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 한국의 전통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런 조화가 가능하다고. 일본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몇백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건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정전 앞에 서서 그 위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를 제가 얼마나 무시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시겠어요? 한 궁궐 해설사가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일본어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유창하셨어요. 네, 좋아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입니다. 해설을 들으며 궁궐을 둘러보는 시간이 정말 뜻깊었어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 건물들이 언제 지어진 건가요? 이 근정전은 14세기 말에 지어졌어요. 600년 이상 된 건물이죠. 600년이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보존되어 온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궐 투어를 마치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길을 걷는데 그 사이사이로 현대적인 카페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일본의 교토나 나라 같은 전통 지역도 아름답지만 북촌의 매력은 또 달랐어요. 전통이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살아있는 문화라는 느낌이었거든요.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내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한옥은 200년 된 건물이에요. 저희가 카페로 개조하면서도 원래 구조는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감사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현대적인 갤러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였어요.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현재 작가들이 전통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들지만 디자인은 현대적으로 각색했죠. 정말 아름답네요. 전통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기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하지만 현대 생활에 맞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전통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박제화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고 있었구나. 저녁 무렵 다시 한강으로 돌아와 민수 씨가 추천해준 야경 명소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편에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현대적인 불빛과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전통 건축물들의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는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거구나. 일본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조화는 쉽게 볼 수 없었어요. 한국만의 독창적인 매력이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기술이 발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뤄낸 정말 균형 잡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제가 차별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서울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4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호텔에서 짐을 챙기면서 이틀 동안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서울 야경을 봤을 때의 충격, 거리에서 만난 세련된 사람들, 민수 씨의 따뜻한 친절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키라, 서울 어땠어? 유키 선배가 물어봤어요. 처음 출발할 때 제 태도를 걱정해 주셨던 분이죠. 선배님,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느낀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왔거든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경제력도 대단하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그래? 처음 갔을 때와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그리고 제가 기내에서 보인 태도가 정말 부끄러워요. 다른 승무원들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키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볼래?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서울행 배정을 받고 느꼈던 불만, 기내에서 보인 차별적 태도, 그리고 승객들의 지적을 받았던 그 순간까지. 정말 죄송해요, 선배님. 승객분들께 상처를 드렸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조심스럽게 조언했던 거야. 유키 선배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선배는 이미 제 문제를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 같네. 서울에서 뭘 보고 온 거야? 저는 이틀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서울의 발전된 모습, 세련된 사람들, 따뜻한 만남, 아름다운 전통 문화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반도체는 세계 1위고 K-팝은 전 세계에서 인기고 기술력도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을 내가 차별한 거구나. 선배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네. 정말 후회해요. 편견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아키라,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에 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말이에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서울 야경, 명동거리,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준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언젠가 다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키라, 이번 여행이 너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네.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깨달음이야. 앞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달라지겠네. 네, 선배님. 모든 승객분들을 똑같이 진심으로 대하겠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며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문화적 매력.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국적이나 출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편견 없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대할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말 좋았어요. 언젠가 다시 가고 싶어요.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 사람이든 편견 없이 대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서 이번에는 진짜 마음으로 그 나라와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48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